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수업은 이제 오딧 1이고, 일단은 이제 그 교재부터 좀 설명드리면은, 교재가 이제 요게 2026년 교재이고, 이론서는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교재랑은 이제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5년 교재를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그 ARCPA에 시험 과목부터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과목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페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오딧,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4가지 이제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죠. 회계 기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세법이요. 세법. 그리고 오딧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감사 기준이죠. 감사 기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딧이라는 거는, 자,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자, US GAAP. 자, US GAP에 부합하는지, 부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하는 방법 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직 그 페레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페레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첨부된 재무제표가 자 갭에 따라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요 감사 기준을 배우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딧이라는 요 과목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출제 비중. 자, ARCPA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MC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딧 같은 경우에는 그 MCQ, 요게 이제 객관식인데, 객관식에서, 요게 이제 78문제가 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은 7문제가 이제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는 자 오딧이 자 1, 2, 3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오딧 3 같은 경우에는 자 멀티플 초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딧 3는 자 멀티플 초이스에서 3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이외에 이제 70% 같은 경우에는 자 오딧 1과 오딧 2에서 70%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딧 3에서는 거의 안 나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딧 1과 오딧 2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오딧 1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출제 비중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 자 오딧 1, 2, 3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자 오딧 1, 2, 3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흐르고,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이제 보고 기간을 자 1월 1일에서 12월 30일 이렇게 이제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 계약 체결은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에 요때 이제 계약 체결한다. 계약 체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거는, 자, 익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수행한다. 요때 이제, 필드 업무. 이렇게,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를 수행했으면은, 보고서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감사 보고서 발행은, 자, 익년 3월 중순에요. 3월 15일에. 요때 이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 발행. 그죠?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감사의 어떤 일련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이제 그 OD1이 있겠죠. OD1. 자, OD1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말 필드 업무에 나가기 전까지, 자, 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OD1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OD1 같은 경우에는, 자,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드 업무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감사 계약서, 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자, 계획 수립.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 자, 이해를 해야겠죠. 자, 회사에 대해서 이해한다. 회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부 통제가 나온다. 내부 통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오디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결국에는 기말 필드 업무에 나가기 전까지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OD2가 있는 거죠. 자, OD2가 있다. 이렇게. 자, OD2 같은 경우에는 자, 기말 감사 절차 수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업무. 자, 필드 업무 수행 시부터 결국에는 이제 그 감사 보고서 발행 전까지. 자, 보고서 발행 이전까지. 자, 보고서 발행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OD2에서는 개정 과목별로의 어떤 감사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OD2는 이제 우리가 그 3월에 배울 건데, 가장 이제 그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그 세일즈 사이클이에요. 세일즈 사이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펄처스 사이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감사 대상 회사의 세일즈 사이클을 이해를 이제 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자,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를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처스 사이클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는 자, 어카운트 페어블, 자, 매입 채무와 자, 인벤토리, 재고전에 대한 우리가 감사 절차 방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개정 과목이 있겠죠. 개정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 캐시 앤 캐시 이퀴바운트. 현금 및 뭐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감사 방법. 그 다음에, PP. 유형자산과 관련된 감사 방법.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OD2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OD3. 자, OD3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결국에는 이제 CPA가, 자, 고객에 대해서 그 발행하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고서. 자, 보고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CPA가, 자, 고객에 대해서, 수행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오딧이겠죠. 자, 오딧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다는 좀 덜 상세한, 자, 리뷰가 있어요, 리뷰. 자,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리뷰 리포트.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PA가, 자, 고객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이제 그 작성해주는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컴플레이션.
자, 재무제표를 이제 대신 작성해주고 리포트를 발행하는 거를 컴플레이션 리포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개권에 이제 그 오딧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제도가 자 2024년 초부터 바뀌면서 오딧이라는 과목에 IT가 추가됐어요. IT가 나오는데, 자 오딧과 관련된 IT는 자 오딧 3 요 뒤쪽에 제가 자 IT 오딧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딧 과목의 요 IT는 자 오딧 3의 뒷부분에 IT 오딧을 제가 촬영해놨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첫 페이지.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테이블 오브 컨텐트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그 밑에 가보시면은, 자, AICP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돼 있죠. 그래서, AICPA라는 거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말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제정한, 자,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전문가적인 행동 강령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배우기 전에, 자, 일단은, 자, 맨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배우기 전에, 106페이지 그 어펜딕스를 보시면은, CPA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떤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맨 첫 번째 행을 보시면은, 자,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고, non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인증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인증 업무라는 거는 그 서브젝트 매러에 대해서, 결국은 CPA가 확인 및 검증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우리가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비인증 업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걸어볼게요. 자, 한번 걸어보면, 자, 일단은 이제 CPA가, 자, 고객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업무가, 첫 번째가 이제 어테스테이션 서비스가 있다. 어테스테이션.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non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다. 비인증 업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에 이제 그 인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네 가지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examination or audit라고 돼 있죠. 요를 이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자, 검사 업무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리뷰라고 돼 있어요. 리뷰. 요게 이제 검토예요. 검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agreed upon procedure. 요게 그 합의된 절차. AUP라고 쓸게요. AUP.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플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 컴플레이션은 재무제표 작성 업무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증 업무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가 감사, 그 다음에 검토, 그 다음에 합의된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on attestation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텍스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감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두 가지죠. 자, examination on audit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자, 일단은 이제 감사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그제미네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딧 있어요. 이렇게. 이그제미네이션과 이제 오딧의 차이는, 개군의 이제 그 감사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요게 이제 명칭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군의 이제 그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자,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를 오딧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오딧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죠. 자, 본사 건물을 매각하려고 한다. 자, 본사 건물 매각.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면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 건물의 연면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토지의 면적, 면적도 중요하겠죠. 토지 면적.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건물을 매각할 건데, 자, 우리 건물의, 자, 연면적이, 자, 정확히 몇 제곱미터고, 부속 토지 면적이, 정확히 이제 몇 제곱미터인지, CPA한테 이제 감사를 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됐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그, 이그제미네이션과 이제 오딧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어테스테이션 서비스가, 리뷰였죠. 그래서, 이제 오딧과 리뷰의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감사와 이제 검토다. 이렇게,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전기 대비 단기에, 자, 매출액을 본 거죠. 자, 매출액을 보니까, 자, 전기 매출액은 이제 1000불이었는데, 단기 매출액은 2000불이 된 거예요. 2000불. 이렇게. 자, 전기 대비 이제 단기 매출액이 2배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자, 감사. 자, 오딧 같은 경우에는, 자, 감사라는 게 뭐냐?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 대비 단기 매출액이 2배 증가한 거에 대해서, 관련 증빙을 확인한다. 관련 증빙을 까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 매출액이 2000이 나왔는데, 단기 매출액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증빙을 감사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세일스 인보이스가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shipping document. 요게 이제 그 선적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회사가 고객에 대해서, 물건을 선적했는지 보겠다. 그걸 보면은, 물건이 팔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세일스 오더. 요게 이제 그 판매 뭐 주문서, 이런 것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오딧 같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까본다. 까는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그 오딧이고, 자, 리뷰라는 거는, 자, 요게 이제 그 검토죠.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의 매출액이, 2배가 뛴 이유에 대해서, CPA가 고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검토해본다. 그래서, 자, 검토의 대표적인 절차가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경영진에 대한 질의예요. 인쿼리. 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적 절차. 당연히 이제 뒤에서 다 배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CPA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전기 대비 이제 단기에, 매출액이 이제 2배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업황이 좋았다.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뭐 업황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리뷰 절차는, 자, 분석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자, 분석적 절차라는 거는,
자, 요거는, 자, 재무 데이터와, 자, 비재무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분석적 절차라는 거는, 재무 데이터와 이제 비재무 데이터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재무 정보를 평가하는 거를, 분석적 절차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 대비 단기 매출액이 2배가 뛴 거죠. 자, 매출액이 2배다. 자, 매출액이 이제 전기 대비 단기에 2배 뛴 거에 대해서, 자, 비재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감사 대상 회사. 자, 감사 대상 회사가 아니고, 자, 검토 대상 회사의 그 판매 점포수를 본 거예요. 자, 판매 점포수를 봤더니, 자, 점포수가, 자, 전기 대비 단기에 2배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그 재무 데이터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자, 결국은 이제 그 전기 대비 단기 매출액이 2배가 뛴 이유를 봤더니, 자, 비재무 데이터를 본 거예요. 자, 전기 대비 단기에 판매 점포수가 2배가 늘었다. 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2배가 뛰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재무 데이터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자, 요거를 분석적 절차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간략하게 그 감사와 검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 자,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어테스테이션 서비스였고요. 자, 그 표를 보시면, 자, 세 번째 그 어테스테이션 서비스가, 자, agreed upon procedure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합의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AUP. 자, 합의된 절차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M&A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그 주식회사가 있고요. 자, B사가 있어요. B사.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A사가 자, B사를 자, 매수하고 싶다. 자, 인수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A사가 얘가 이제 바이어가 되는 거고, 자, B사가 셀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A사가 이제 그 B사를 인수하려고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B사의 재무제표를 보겠죠. 근데, B사의 재무제표가 숫자가 맞는지를, 자, 검증을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회사니까. 자, 그런 경우에,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자, CPA 펌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사는 이제 회계 법인을 선임해가지고, B사의 재무 정보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 자, 합의된 절차를 수행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CPA 펌이 자, B사에 대해서 자,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거예요. AUP를 수행하고, 자, 합의된 절차 수행에 따라서 발견 사항들이 있겠죠. 자, findings라고 해요. findings.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A사 입장에서는 CPA 펌이 합의된 절차 수행에 따라서 발견한 보고 사항들, 자, 발견 사항들을 나한테 이제 리포트로 보고해줘. 리포트. 요거, 그죠? 요거를 AUP 리포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합의된 절차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M&A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자, 어테스테이션 서비스가, 컴플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컴플레이션. 컴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컴플레이션이 있는데, 자, 컴플레이션은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 업무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재무제표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얘는 첫 번째가, 자, 재무제표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관련 주석 작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자, 인컴 스테이먼트. 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밸런스 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statement of cash flow. 자, 현금 흐름표.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 본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정 방법별로, 주석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CPA가,
자, 고객을 위해 가지고, 재무제표 본문이랑, 주석을, 대신 이제 작성해주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completion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non-attestation 서비스, 비인증 업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텍스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암기하시고,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CPA가 고객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밑에 가보시면, 그죠? 자, 두 번째 행 또는 세 번째 행 보시면, 인디펜던스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독립성, 그죠? CPA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독립성이 이제 요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칠판 보시면은, 자, CPA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할 때, 독립성이 이제 요구되는 케이스는, 감사와 검토와 AUP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이션과 자 텍스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요구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디펜던스 밑에 보시면은 자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무별 기준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CPA가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그 준수해야 되는 기준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감사죠. 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미네이션과 이제 오딧이 있었는데, 자 잠깐만 써보면, 자 감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이그제미네이션이 있고, 두 번째가 오딧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CPA가 자 고객에 대해서 이그제미네이션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 이름이 자 SSA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SSA 밑에 보시면 ATC라고 돼 있죠. 자 AT Clarified라고 돼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ATC라는 건 뭐냐면은 자 SSA 기준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해설서를 우리가 AT Clarified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딧 같은 경우에는 자 감사 대상 회사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자 오딧 같은 경우에는 자 감사 대상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슈어라고 돼 있고, 얘가 이제 그 상장 회사고, 두 번째가 이제 non 이슈어. 얘는 이제 그 비상장 회사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government. 자, 정부 기관에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상장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감사에는 이제 따라야 되는 그 감사 기준이, PCAOB라고 돼 있죠. 자, PCAOB. 자, Auditing Standard. 이렇게. 그래서, PCAOB에서 제정한, 감사 기준을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자, 감사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SAS, SAS라고 합니다. SAS. 라고 하고, SAS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보시면 이제 AU Clarified라고 돼 있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SAS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해설서가 AU Clarified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가스라고 합니다. 가가스. 이렇게. 가가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뭐 정부 감사 기준,
나중에 이제 다 배우시는 내용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감사와 관련된 그 업무별 기준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와 컴플레이션이 있죠. 자, 리뷰와 컴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준수해야 되는 기준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검토, 그 다음에 컴플레이션. 자, 재무제표 작성 업무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 이제 기준서 이름이 자, SSARS예요. 그리고 SSARS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해설서를 자, ARC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agreed upon procedure가 있죠. 자, 합의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 기준서가 이제 examination과 동일합니다. 자, SSA를 준수한다. 그래서, AUP 같은 경우에는, 자, SSA를, 준수해서, 우리가, 합의된 절차,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서비스랑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 기준서가 이제, 자, SSTS 또는 자, SSCS가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기준서 이름의 이제 추계거가 되고, 이제 그 10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별표시가 있죠. 별표시 표 밑에. 별표시를 보시면은 그 추계거에 이제 그 풀네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SSA다. 그래서 SSA 같은 경우에는 자, examination과 자, AUP를 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기준서였는데 SS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Same Standard for Attestation Engagement 요거를 우리가 SSA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AS가 있었죠. 자,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 SAS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SAS라는 거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 요거를 SAS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별표시가 이제 SSARS죠. 그래서 SSARS 같은 경우에는 자, 검토 업무라든지 컴플레이션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SSARS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SSARS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Same Standard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라고 돼 있죠. 요거를 SSARS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STS랑 SSCS 잠깐 보시면은 Same Standard for Tax Services 또는 Same Standard for Consulting Services 요거를 SSTS 또는 SSCS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업무별 기준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다시 가보시면은, 기준서 밑에 행 보시면, 자, authoritative body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자, 업무별 기준서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기관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제 기준서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기관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삭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삭제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assurance type. 요게, 이제 그 확신의 유형이랑 그 밑에, 자, assurance level. 자, 확신의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opinion, 의견이 있는데, 자, 일단 이제 감사부터 볼게요. 감사. 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ositive, 적극적인 확신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opinion,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라고 돼 있고. 자, 급에서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검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 확신을 제공한다. 또는, limited assurance, 제한적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확신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이외에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적극적 확신이랑, 자, 소극적 확신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확신이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적극적 확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극적 확신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사 보고서의 이제 의견 문단을 가보시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냐면, 자, 첨부된 재무제표는, US 갭에, US 갭에 따라서, 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첨부된 재무제표는, 자, 미국에서,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인 확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소극적 확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되겠죠. 자, 그 검토 보고서의 이제 그 결론 문단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 결과. 자, 해당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는, 자, 수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수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리뷰, 자, 검토의 그 대표적인 절차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경영진에 대한 질의, 두 번째가, 자, 분석적 절차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CPA가, 자, 검토 그 보고서 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클라이언트의 이제 재무제표를 내가 이제 검토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검토를 해봤는데, 자, 해당 재무제표 관련해가지고, 자, 추가적으로 좀, 반영돼야 되는, 별도의 이제 수정사항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신을 표명하는 거를, 소극적 확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느낌이 오시고, 와야 되고. 자, 됐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106페이지 어펜딕스 설명드린 거고,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칠판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이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배워야 되는 주제는, ARCP 그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읽었었는데, 그 ARCP라는 거는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고,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는, 전문가적인 행동 강령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제정한, 전문가적인 행동 강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CPA가,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ARCPA 코드 관련해가지고, 1번, 하이어라키라고 돼 있죠. 위계의 질서가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성이 총 4가지로 돼 있는데, 자, ARCPA 코드가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윗단에 있는 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요게, Principle of Professional Conduct, 전문가적 행동 원칙. 요게 첫 번째다. 자, 프린시플이 있고. 요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그 밑단에 있는 게, rules of conduct, 행위 규칙이요. rules.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게, 자, interpretation.
요게 해설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밑단에 있는 게, 자, ethical ruling. 요게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권 해석.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ASP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가장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뭐 중요하겠죠. 프린시플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rules,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ethical ruling.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이제 두 번째 열을 보시면은, purpo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런 그 원칙이라든지, 행위 규칙을, 제정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principle. 자, 행동 원칙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provide the framework for the rul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 규칙과 관련해서 어떤, 뼈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원칙을 작성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그 이제 세 번째 열을 보시면, 자, enforceable이라고 돼 있죠. 요게, 법적으로 이제 그 강제성이 있냐라는 건데, princip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principle은 요게 이제 강제성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제 뭐 잘 안 나오는 거고, 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자, rules of conduct. 요게, 행위 규칙이라는 건데, 자, 오른쪽 보시면, govern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어떤, 규율 또는,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 규칙을 제정했다. 라고 돼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enforceabl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interpretation, 요게 이제 해설서였는데, 자, provide guideline, 자, as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rul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 규칙의 적용과 범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설서가 제정이 됐다. 라고 돼 있고, 해설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그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 해석. 자, ethical ruling 보시면은, summarize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and interpretation.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 규칙과 해설서의 적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룰링을 작성했다. 라고 돼 있고, ethical ruling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그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라고 돼 있죠.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요 rules. 자, 행동 규칙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요, interpretation. 자, 해설서까지,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프린시플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로 가보시면 2번, 프린시플이라고 돼 있죠? 요게, 그 행동 원칙이라고 했고, 행동 원칙은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행동 원칙이, responsibility. 요게 이제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자, in carrying out their responsibilities as a professional.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제 그 책임을 이행할 때는, members should exercise, sensitive professional and moral judgment in all their activity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CPA 멤버는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멤버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을 멤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동 원칙 보시면 밑에, 자, public interest라고 돼 있죠.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member should accept the obligation to act in a way tha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CPA 멤버 같은 경우에는, that 이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that will serve the public interest,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요. 자, honor the public trust, 대중의 신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and demonstrate commitment to professionalism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문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라. 라고 돼 있죠. 요게, public interest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integrity 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성실성이라는 거고, 밑에, 오른쪽. to maintain and broaden public confidence.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members should perform all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with the highest sense of integrit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도의 그 성실성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integrity requires member to be honest and candid. 자, within the constraint of client confidentialit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성실성 원칙 같은 경우에는, CPA 멤버로 하여금, 정직해야 되고,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에는, 고객과의 그 비밀 유지 약정 의무 내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요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CPA 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CPA 펌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자, 감사 용역을 정하는 거죠. 감사. 그죠? 근데 이제 그 감사 용역을 수행하다가, 감사인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감사 대상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 연루된, 회계 부정을 적발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CPA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어떤 회계 부정에 대해서, 자, 외부의 제3자한테, 얘가 이제 누설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성실성, 정직성 때문에, CPA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어떤, 회계 부정사항을, 자, 외부의 제3자한테 누설할 수 있냐라는 건데, 누설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누설할 수 없는 이유는, 고객과의 이제 그 기밀 유지 약정, 비밀 유지 약정 의무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행동 원칙 상으로, 성실성은 이제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실성이라는 거는, 고객과의 그 비밀 유지 약정 내에서만 요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이제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objectivity and independen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객관성과 이제 독립성이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자, a member in public practice should be independent and in fact and appearance. 자, when providing 자, auditing and other attestation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members in public practice라는 거는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자, CPA 이제 유형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 자, 첫 번째가, 자, members in public practice라고 돼 있죠. 얘를,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자, members in business. 요거는, 회계 법인이 아니고, 일반 기업의 재직 중인 CPA도 있겠죠. 요런 애들을, members in business라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other member. 얘들은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은 CPA, 휴업정의 CPA가 되겠죠. 그죠? 요런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객관성과 이제 독립성.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결국은 이제 그,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 같은 경우에는, independent in fact, 사실상의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사 업무와, 기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관상의 독립성. 자, 외부의 제3자. 자, 누가 보더라도 해당 CPA가 고객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도록 보여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장. 자, in providing services other than auditing and attestation. 그래서 감사 및 기타 인증 업무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member should maintain objectivity and 자, avoid conflict of interest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감사 및 인증 업무를 제외한 다른 비인증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제 비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CP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까지는 이제 요구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conflict of interest 요게 그 이해상충이에요. 이해상충 관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해상충 관계를 이제 CY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그 conflict of interest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해상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이 자, A사가 있고 자, B사가 있어요. 있는데 A사가 이제 B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때 자, A사가 이제 바이어가 되고 그다음에 B사가 셀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PA 펌이 있는 거죠. 이렇게 CPA 펌이 있다. 자, CPA 펌이 있는데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요 CPA 펌을 선임한 거죠. 자, 매수 자문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 B사에서 자, 똑같은 요 회계 법인에 대해서 매각 자문을 의뢰한 거예요. 매각 자문.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보시면 자, 이해상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 B사 입장에서는 셀러기 때문에 자기의 회사를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할 것이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자, 싼 가격으로 이제 매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CPA 펌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우리가 CY,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자, due care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전문가적인 주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member should observe the profession's technical and ethical standard라고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 자, 멤버 같은 경우에는 technical standard, 요게 이제 업무별 기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별 기준서는 technical standard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그제미니션 같은 경우에는 SSA였고, 자, 상장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PCAOB 어레인지 스탠다드였고, 비상장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SAS. 자, 이런 것들을 자, 업무별 기준서, 그죠? 테크니컬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ethical 스탠다드. 자, 윤리 기준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ARCPA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기준서는 ARCPA 코드를 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C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기준서와 윤리 기준서를 이제 준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자, 그다음 strive continually to improve competen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자,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고. 자, and discharg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to the best of the members' ability.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문가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에 scope and nature of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라고 돼 있는데,
자, a member in public practice should observe the principle of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자, in determining the scope and nature of services to be provided. 여기 있죠. 그래서 CPA 멤버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제공될 그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결국에는 이제 principle, 행동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행동 원칙, principle까지 했고요. 잠깐 이제 문제집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집 1번. 자, 1페이지 1번. 자, 1페이지 1번 보시면, 자, under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of the ARCP. 그래서, ARCP 코드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required to be independent in fact and appearance when discharg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책임을 이행할 때, 사실상의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이 이제 요구되는 케이스는 뭐냐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답 B번이거든요. B번 보시면은 CPA in public practice providing auditing and other attestation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사 및 기타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자,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로서 감사와 기타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CPA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그죠? 자, B번이 정답이고, 자, A번 잠깐 보시면은, 자, CPA in public practice, providing tax and management advisory servic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CPA가 고객에 대해서, 텍스 서비스라든지, 자, advisory services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A번 정답이 아니고, 자, C번, 잠깐 보시면 C번. 자, CPA not in public practi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이지 않은 CPA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케이스는 회계 법인의 재직 중인 CPA에 대해서만 독립성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B번으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자, 됐고. 자, 저희 교재 이제 그 이론서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쉴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3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